안녕하세요. 새롭게 오픈한 잘자양 오디오북 채널의 집사 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채널의 이름에 맞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책을 좋아하거든요. 냥이들이 제가 읽어주는 책에 곤히 잠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수면을 취하시면 하는 바람에 이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죠. 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깨어있을 때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휴일이나 주말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과 질 좋은 수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저처럼 그냥 소소하게 잠들기 전에 읽을 책들을 찾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 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의 까무룩한 편안한 밤 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글을 읽는 스킬을 배웠다거나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연인들이라면 한 번쯤 했을 전화기 너머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노래를 들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다가 그 소중한 사람의 추천과 코멘트에 힘입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다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정말로 제가 좋아서 이렇게 오픈한 채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서 성장해가는 집사 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쫄이고요. 지금 방금 이 형의 보금자리를 강탈한 녀석이 둘째 뭉찌입니다. 네. 이 사람의 나이로 치면 7년이나 어린 녀석이기 때문에 저희 쪼리가 늘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쿠쿠.
아마 제 채널의 묘미는 정말 묘미, 묘미, 아름다운 고양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소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니 참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뭔가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돼서 저는 참 좋네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릴 책으로 어떤 책을 고를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의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제목부터 어른을 위한 수면 동화입니다. 이타르 아데리치였고요. 박여명님이 옮기셨고 가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10편의 어떤 약간 짤막한 동화들이 나오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세계 여행을 한 느낌? 또는 이 작가가 되게 섬세하게 묘사한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꼭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또는 내가 만지고 있는 것 같은,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에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들으시면서 까무룩 잠에 곤히 빠져드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밤 기차. 칙칙 짙은 파란색의 낡은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이를 바라보는 레나의 마음에도 서서히 행복이라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할머니의 별장이다. 레나는 이 기차의 노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녁으로 이어지는 남은 오후 시간과 까만 밤을 지나 이른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면 기차는 어느새 종점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해마다 찾곤 했던 바다를 끼고 있는 자그마한 휴양마을에 역에 들어선 기차는 정확히 레나가 예약해둔 차량 번호 앞에 멈춰섰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레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오른다. 레나에게는 익숙한 공간이다. 낡고 아기자기한 기차의 내부는 오래된 영화에서 본 것과 꼭 같은 모습이다. 따뜻한 조명이 적당한 조도로 객실을 비추고 저 멀리 지고 있는 석양이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아직은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른 여름의 저녁도 기차 안에서만큼은 적당히 따스하고 적당히 평온하다. 몇 미터를 걸어 들어가자 빈 객실이 보인다. 예약해 두었던 좌석 번호를 발견한 레나는 객실로 들어가 창가에 앉은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핀다. 이어 작은 트렁크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비어있는 옆좌석의
자줏빛 시트를 손으로 만져본다. 좌석은 충분히 넓었고 레나는 앉은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객실 바닥에 깔린 소나무의 색과 비슷한 짙은 녹색의 카펫은 객실의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하고 마호가니 목재로 마감된 벽면은 고상함을 자아낸다. 석양이 쏟아져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의 양쪽에는 짙은 갈색의 패브릭 커튼이 달려있는데 레나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커튼을 닫으면 숙면에 도움이 될 정도로 객실이 충분히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레나는 바닥에 내려두었던 트렁크 가방을 짐칸으로 옮긴 다음 다시 자리에 앉는다. 주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더니 곧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몇 분 뒤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띤 여자 검표원이 객실로 들어온다. 레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넨 검표원은 레나의 기차표를 확인한 다음 이 기차는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종점까지 직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여러 차례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는 레나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 사실 그것은 레나가 이 기차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레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남은 저녁과 밤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라는 말도 덧붙인다. 검표원이 나간 뒤 레나는 핸드폰의 전원을 끈 후 트렁크에 넣는다. 오늘은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기차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고 힘들었던 일주일을 보낸 뒤 마침내 맞이한 저녁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순간 감사한 마음이 차오른다. 오늘 저녁 그녀는 이 기차 여행에서 온전한 휴식과 평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레나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며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긴장감을 털어낸다. 부드러운 담요와 푹신한 베개는 레나가 기차 여행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챙겨오는 준비물이다. 넓은 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레나의 안락한 휴식을 도와줄 물건들이다. 레나는 머리 뒤에 베개를 받친 뒤 담요를 펴 몸 전체를 덮는다. 갓 세탁을 마친 듯 깨끗한 냄새를 머금은 담요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레나는 편하게 몸을 누인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본다.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어느새 도심을 벗어난 기차는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밀밭을 달린다. 저 멀리 지평선에는 광활하게 우거진 침엽수림이 보이고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얼굴을 감추기 시작한 태양이 마지막 힘을 다해 토해낸 한 줄기 빛은 숲 전체를 금빛 베일로 물들이고 있다. 더 먼 곳으로 시야를 돌리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광활한 산맥이 보인다. 숲에 사는 나무들의 배경인 듯 미동도 없이 조용히 서 있는 산의 정상에는 여전히 녹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눈이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 탁한 푸른빛 하늘에서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구름이 일렁거린다. 밀밭을 지나자 작고 고요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호수의 가장자리로는 풍성한 수관을 가진 키 큰 수양버들이 잔잔한 바람 속에 긴 가지를 떨구고 있다. 이따금 고개를 떨군 가지들이 가볍게 수면을 간지리는 모습도 보인다.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의 푸른 빛이 수면 위에 내려앉는다. 저녁의 태양이 만들어낸 붉은 일몰이 호수 위에 반짝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수면에 닿을 때마다 작은 파도가 일렁인다. 호수는 금빛으로 물들고 호수의 한편에 조용히 서 있는 나무들 위로 노을이 내려앉는다. 호수 주변으로는 갈대 줄기들이 드문드문 거칠게 솟아있다. 근처에는 갈색과 회색 털로 뒤섞인 오리 몇 마리가 노란 주둥이를 부지런히 그러나 태연하게 수면 아래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먹이를 찾고 있고, 엄마 아빠를 따라하느라 분주한 아기 오리들이 그 뒤를 쫓고 있다. 먹이를 찾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듯 유유자적하게 무리를 유영하는 오리들도 있다. 이들은 고개를 깃털에 파묻은 채 눈을 감고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선물하는 온기를 온 몸으로 즐기고 있는 듯하다. 기차가 느린 속도로 달리며 천천히 오리떼를 지나치자 레나는 고개를 돌려 잠든 오리들을 바라본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오리들에게서 평온함과 여유가 느껴진다. 바로 지금 기차 안에서 레나가 느끼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감정일 것이다. 레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가슴 부근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다. 레나는 배 위에 덮어둔 담요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가 내쉬는 숨과 함께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레나의 호흡과 함께 담요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담요 안에서 퍼지는 따스한 온기와 깊은 만족감이 레나를 사로잡는다. 이 온전한 치유의 순간을 누리기 위해 레나는 현재의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 레나는 이제 가방에서 은색 보온 포트를 꺼낸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마시곤 하는 차를 기차 여행을 위해 챙겨온 것이다. 포트를 열자 뜨거운 차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며 객실을 기분 좋은 라벤더 향으로 가득 채운다. 컵에 차를 따른 레나는 천천히 한 모금을 즐긴다. 좋아하는 라벤더 차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따뜻한 차는 먼저 레나의 목을 데운 다음 배를 데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전체를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 거의 매일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시는 라벤더 차 덕분이었을까? 레나는 마치 기차 안에서도 집에 있는 것 같은 익숙함과 안락함을 느낀다. 다시 레나의 시선이 기차 밖으로 향한다. 기차가 작은 호수를 지나자 레나의 눈앞에 파노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얕게 까을린 짙은 녹색의 드넓은 들판이 수킬로미터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곡선 구간에 진입한 기차가 속도를 줄이자 레나에게는 들판을 세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고르지 못한 토양 위로 거친 잔디가 자라난 들판 곳곳에는 데이지와 쐐기풀, 민들레가 저마다 무리를 이루고 있다. 어느새 하얗고 동그란 솜털 머리의 꽃자리가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린다. 조금 더 자세히 들판을 들여다보던 레나의 눈에 깡총깡총 뛰어가는 산토끼 한 마리가 들어온다. 갈색 털의 끝자락은 검은색이고 집토끼보다 길어 보이는 숟가락 모양의 귀도 끝자락만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엉덩이 끝에 바짝 달린 하얗고 동그란 꼬리가 푹신해 보인다. 그 순간 토끼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입을 오물거리며 잔디를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자유로운 동물들을 지켜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행위이다.
토끼는 다시 뛰어가고 이내 작은 숲을 너머로 몸을 숨긴다. 숲을 위로 빼꼼히 솟은 토끼의 귀가 보이는가 하더니 잠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다. 그 사이 창밖으로 어둠이 더 짙게 깔렸다. 창문 너머로 짙은 주홍색의 바깥 세상을 보며 레나는 태양이 어느새 낮게 내려앉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짙은 녹색의 들판 위로 태양이 쏟아지고 이내 짙은 주황의 빛이 가물거리며 들판을 물들인다. 잠시 레나는 일몰의 순간에 빠져들어 그 장면을 원 없이 두 눈에 담는다. 몽상에 빠져있는 듯한 레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들판으로 향한다. 잔디 사이로 보랏빛 점이 군데군데 찍혀있는 듯 하더니 곧 라벤더가 모습을 드러낸다.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더 많은 라벤더가 들판을 정복한다. 더 짙게, 더 짙게. 어느새 들판은 라벤더로 뒤덮였고 마치 보랏빛 카펫이 깔린 듯 가로면과 세로면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었다. 저녁의 태양 아래 라벤더의 보랏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해 보인다. 라벤더 들판 너머로 작은 언덕이 보인다. 언덕 위에는 10채 정도의 집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한 채로 언덕의 끝자락에서부터 정상까지 저마다 다른 높이를 한 채 다닥다닥 붙어 서 있다. 파스텔 분홍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집들은 전면이며 현관문이며 지붕까지 하나같이 분홍빛을 뽐내는 중이다. 집들 사이로는 체리나무가 보인다. 수관에 분홍색과 흰색 꽃이 한 가닥 피어있는 체리나무는 멀리서 보면 솜사탕 같기도 하다. 석양이 집을 비추어 마을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언덕의 끝자락에 라벤더 밭을 품고 있는 마을이라 엽서에 담아도 좋을 것 같은 낭만적인 풍경이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탓인지 인적은 보이지 않는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까?
레나는 궁금해졌다. 분명 라벤더 밭을 가꾸는 농사꾼들도 몇 명쯤은 포함되어 있으리라.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졌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자신들이 얼마나 조화로운 풍경을 가진 마을에 살고 있는지 주민들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한편의 동화와도 같은 무대 배경을 두고 사는 이들이 그 가치를 모를 리 없다. 그 사이 저녁 하늘이 색을 바꾸었다. 금방이라도 내려갈 것 같은 태양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며 마을과 들판을 붉게 물들인다. 대기가 요동치며 일렁인다. 태양이 일으킨 소요는 흡사 프랑스 인상주의파 화가들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레나는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것들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다.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순간이다. 어느새 레나는 라벤더 밭을 품은 아름다운 마을과 일체감을 느낀다.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지만 레나에게 그것은 찰나의 영원과도 같다. 몇 차례 눈을 깜빡이는 사이 붉게 타오르던 빛의 소라는 잠잠해지고 마지막 태양빛이 자취를 감추며 은은하게 빛나는 붉은 베일을 하늘에 덧씌운다. 베일은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고 마을은 그 베일 아래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불을 켠 몇몇 집의 창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길을 따라 선 가로등들은 희미한 빛을 만들어낸다. 라벤더 밭의 보랏빛에 서늘한 기운이 더해진다. 해가 지며 바깥 기운이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하겠지? 라고 레나는 생각한다. 지금 객실 안에 앉아있는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라벤더 마을을 지나자 드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레나는 온몸을 편안하게 이완한 채 반대편 좌석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순간 객실은 창문 앞에서 자연이 저녁의 연극을 펼치고 있는 레나의 작은 집이다. 레나는 편안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다. 이제 레나는 잘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샤워를 하기 위해 가방을 찾아 오른쪽 어깨에 걸친 다음 객실을 나선다. 샤워실로 향하던 레나의 시선은
다른 객실의 유리문에 잠시 멈춘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다른 객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내 아이는 엄마의 팔에 기댄 채 고운히 잠들어 있다. 엄마는 아이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며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춘다. 또 다른 객실에서는 나이가 많은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마주 본 채 앉아 있다. 두 사람 모두 담요를 덮고 있는데 남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잠이 든 것 같다. 책을 든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있는데 아마도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모양이다. 여자는 독서용 안경을 쓴 채 알맞게 조정해 놓은 조도 아래에서 갈색 양장본의 두꺼운 책을 읽고 있다.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가 매우 집중한 듯한 표정으로 한 줄 한 줄 책의 문장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재미있는 책일 것 같다. 그들을 보며 레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생각만으로도 따스함과 사랑의 감정이 레나를 감싸 안는 느낌이다. 오래전 레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들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샤워를 마친 후 레나는 다시 객실로 향한다. 돌아가는 길에 레나는 나이 든 여자가 앉아있던 객실로 한 번 더 시선을 돌린다. 그 사이 여자도 잠이 들었다. 생각보다 책이 재밌지는 않았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레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어린 사내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도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다. 아이는 편안한 자세로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엄마는 그런 아이와 자신의 몸을 포근한 담요로 덮어두었다. 아주 잠깐 레나는 조용히 서서 이 평화로운 장면을 눈에 담는다. 객실에 도착하자 조금 전 본 이들의 모습처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레나를 사로잡는다. 레나는 부드러운 의자 위에 무거운 몸을 내려놓은 뒤 깊은 수면을 위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다. 레나의 시선이 한 번 더 창밖으로 향한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기차는 여전히 드넓은 들판을 달리는 중이다. 태양이 모습을 감춘 지평선 위로는 붉은 빛을 머금은 뭉게구름만이 곳곳에서 가물거릴 뿐이다. 파랗던 하늘은 창백하게 바래어져 있다. 저 멀리 키가 크고 날씬한 기둥이 보인다. 잠시 후 레나는 들판 위로 비스듬히 서 있는 이 기둥들이 풍차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풍차는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균형감 있는 원을 그리며 유연하게 날개를 돌리고 있다. 조명이 꺼진 저녁 하늘 아래 풍차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호기심이 생긴 레나는 풍차를 세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의 풍차를 지나치자 또 다른 풍차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 레나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풍차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멀리, 더 멀리. 그 사이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레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숲에 자라난 나무의 꼭대기가 만들어 놓은 까만 실루엣뿐이다. 레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진다. 레나는 객실을 한번 둘러본 뒤 아직 온기가 남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는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 편안하게 숨을 내뱉는다. 그런 다음 의자에 더 깊숙하게 기대어 앉는다. 몸 전체에 편안하고 따스한 보호의 기운이, 휴식의 감정이 퍼져나간다. 이 편안한 잠자리는 오늘 밤 레나를 지켜줄 것이다. 레나는 마치 의자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기차는 여유롭게 달리고 있다. 달리는 기차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흔들림이 마치 해먹 위에 누워 즐기는 가벼운 흔들림처럼 레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레나는 나른함을 느낀다.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약하게 반복되는 기차의 소리에 깊이 빠져든다. 기차는 천천히 리듬감 있게 달린다. 낡은 기차의 바퀴가 선로 위를 미끄러지며 소리를 내고 있다. 레나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다. 레나는 기차가 내는 소리에 맞춰 박자를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까지 센 레나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숫자를 읊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느새 레나는 기차의 박자 소리에 맞춰 호흡을 한다. 레나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아득한 낙원으로 사라지고 있다. 어느덧 레나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레나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다. 이제 기차는 역으로 들어선다. 저기 할머니가 쓰고 있는 밀짚 모자가 보인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기차역에 나와 레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북극의 빛. 내 곁에는 리아가 있고 우리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라플란드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막 솟아오른 태양은 가문비 나무와 구주 소나무의 실루엣 사이로 일렁이듯 부드럽게 춤을 춘다. 우리 앞에는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펼쳐져 있고 피부에 닿는 공기는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하다. 아주 작은 소음 하나도 들리지 않는 고요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켜켜이 쌓인 눈이 자연이 내는 모든 소리를 둔탁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길 위로 세차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뿐이다. 전날 저녁 라플란드에 도착한 우리는 극권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첫 번째 밤을 보냈다. 벽난로와 고풍스러운 카펫, 쿠션으로 꾸며진 안락한 나무 오두막이 우리의 숙소였다. 여행의 첫날을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탐색의 날로 정한 우리는 해가 늦게 뜨는 이곳 겨울의 특성 덕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잠에서 깨어났고 아침 식사를 배불리 즐긴 뒤 느긋한 마음으로 일출을 기다렸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겨울 옷을 찾아 입었다. 따뜻한 방한 슈트에 털 부츠와 장갑, 모자를 더하고 목도리를 두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신체 부위 중 차가운 공기가 닿는 부분은 얼굴이 유일하다. 얼굴에는 콜드크림을 발랐다.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막을 씌워주어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단단히 무장한 덕분이었을까? 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 채로 내 뺨에 닿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즐기고 있다. 이곳은 몇 년 전 리아가 여행을 왔던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의 경험을 통해 이 마을을 잘 알게 된 리아는 이 근처에 나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했다. 카페에 가기 위해 우리는 하이킹 지팡이를 들고 길을 나선다. 사람들의 발길이 다 어느새 눈길은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다. 우리는 새하얀 눈가루로 뒤덮인 가문비 나무들과 바람을 타고 한쪽에 쌓인 채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는 눈더미를 지나간다. 모든 것이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이다. 온통 새하얗게 뒤덮인 풍경과 둔탁한 소리, 방한 슈트로 몸을 감싸는 우리 두 사람까지 마치 솜에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고드름이 달린 나무도 보인다. 이따금 짙은 녹색의 수풀이 새하얀 세상 속에 빼꼼하고 얼굴을 드러내기도 한다. 목가적인 겨울의 풍경에 우리는 완전히 목가적인 겨울의 풍경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조화롭게, 그러나 아무런 말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앞에 말문이 막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우리는 조용히 우리 앞에 펼쳐진 풍광을 마주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감상할 뿐이다. 홀로, 그러나 어쩐지 함께인 듯한 느낌으로. 잠시 후 나무도 그 어떤 식물도 보이지 않는 지대가 우리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다. 평탄한 지대 위를 빈틈없이 덮은 흰 눈이 햇살 아래 반짝인다. 그 지대는 수 킬로미터 멀리까지 이르는 듯한데 침엽수 몇 그루만이 울타리처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꽁꽁 얼어붙은 호수 앞이다. 태양은 여전히 낮게 깔린 채로 구름이 살짝 끼어 있는 하늘을 옅은 금빛으로 물들였다. 겨울이면 이곳의 태양은 하루 종일 지평선 아래 깊숙한 곳에 걸려 있다고 한다. 하늘의 색이 그대로 반사된 눈밭도 어느새 금빛 미광으로 뒤덮였다. 저 멀리 침엽수 너머로는 길게 이어진 산맥 가운데 높이 솟아오른 정상의 윤곽이 보인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가 얼어붙은 호수 위로 킥슬레이드를 타고 지나간다. 반짝이는 얼음 호숫가를 따라 몇백 미터 정도를 걸어간 끝에 우리는 호수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나무 오두막에 도착한다.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놓은 전면에 흰색 창틀이 돋보이는 나무 오두막의 지붕 위에는 흰 눈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이 집을 본 순간 나는 랩쿠엔으로 만든 과자집이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나무집이 바로 지난 여행에서 리아가 발견한 카페다. 그 이후로도 내내 이곳을 그리워했던 리아는 오늘 아침 내게 이 카페를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잔뜩 들떠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시나몬의 달콤한 향과 시큼한 커피의 향이 우리를 맞이한다. 타일로 만든 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다. 실내를 가득 채운 따스한 온기에 우리는 겉옷을 벗는다. 카페 구석구석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 보인다. 카페 안에서는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를 내다볼 수도 있다. 창문 바로 앞에 놓인 작은 나무 테이블에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놓여 있다.
잡지를 읽고 있던 중년의 여자를 제외하면 카페 안의 손님은 우리 두 사람뿐이다. 여자는 잠깐 시선을 들어 미소 띤 얼굴로 우리에게 눈인사를 건넨 다음 다시 잡지로 눈을 돌린다. 카페 내부 공간은 그리 크지 않지만 꽤나 화려하다. 벽면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나무 액자들이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데 그 중에는 카페를 다녀간 사람들의 사진도 풍경이나 동물을 그린 그림도 있다. 천장 바로 아래쪽에 달린 폭이 좁은 벽 선반 위에는 자그마한 차주전자들과 도자기로 만들어진 조각품, 나무 인형, 책, 집으로 만들어진 미니어처들이 장식되어 있다. 카페 구석 공간의 천장고리에는 바이올린 한 대와 아코디언, 발트오른이 매달려 있다. 하나같이 나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이다. 이들의 조합은 이따금 방문하던 할머니 집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골동품에 대한 기억인 것 같기도 하다. 이곳은 인생의 소소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곳.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곳인 듯 보인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 공간에는 바 형태의 카운터가 있고 그 뒤로 작은 주방이 보인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친절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넨다. 주문을 마친 우리에게 여자는 잠시 후 카운터 너머로 따뜻한 커피와 시나몬 번을 건네준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커피를 더 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 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흔한 일이란다. 작다면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로서는 커다란 환대를 받는 느낌이다. 우리는 창문 바로 앞에 놓인 나무 테이블 하나를 골라 앉는다. 자리에서 내다보이는 호수의 전망은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우리는 잠시 침묵한다. 시나몬 번은 여전히 따뜻하고 촉촉하다. 우리 앞에 놓인 커피는 진하고 풍미가 좋다. 리아가 그토록 이곳을 소개하고 싶어 했던 이유를 나도 이제는 알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잊을 만큼
평온하다. 지금 나는 지구의 반대편 끝에 있는 작고 안락한 공간 안에 있고 내가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친구와 같이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눈앞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다. 이 찰나의 순간을 이처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내면은 더욱더 평안해지고 있다. 어느새 오후가 되었다. 하늘이 붉은색으로 물들며 어둠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두막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다. 숙소를 나설 때처럼 따뜻한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카페에 있는 두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 번 더 공간을 둘러본다. 언젠가 이곳에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카페를 나서자마자 라플란드의 건조한 추위가 우리를 맞이한다. 나는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며 라플란드의 신선한 공기를 즐긴다.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몸을 태운 우리는 이제 다시 눈의 세상을 지나 숙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올 때와 같은 경로를 택했다. 같은 곳임에도 붉은 노을에 뒤덮인 풍경은 분명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다. 평소대로라면 고요만이 가득했을 이곳에 힘차게 내딛는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가 탁탁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동행한다. 숙소로 향하는 우리 눈에 눈더미에 주둥이를 박은 채 우물우물 무언가를 씹고 있는 한 무리의 술록이 들어온다. 잔디풀로 허기를 채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리아는 말한다. 술록들의 가지뿔은 저마다 다른 모양이고 술록의 짧은 털은 갈색과 회색으로 빛나고 있다. 눈으로 뒤덮인 겨울의 풍경 한가운데서 마주친 술록이라니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술록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저마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외부 환경에 마침내 적응하고야 마는 생명의 힘이란 북극에 사는 사람들도 중국에는 추위에 적응했을 것이고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으리라.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은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찾을 것이다.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말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긴다.
술록의 무리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석양을 바라본다. 태양이 천천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참 후 어둠이 하늘을 막 뒤덮은 순간 오두막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숙소를 둘러본다. 숙소의 내부는 아직 서늘하다. 리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나는 거실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로 한다.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실에는 푹신하고 편안한 소파가 커다란 원형 카펫 위에 놓여 있다. 벽난로 옆에 놓인 커다란 바구니 안에는 마른 장작이 가득하다. 주방에서 연어 감자 수프를 준비하는 리아의 모습이 보인다. 연어 감자숲은 북극의 특식이라고 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자 공간 전체는 금세 온기로 가득 찬다. 리아와 나는 벽난로 앞에 놓인 편안한 소파에 앉아 숲을 먹는다. 따뜻한 음식과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장작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온기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벗고 바지를 접어 올린 채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긴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오두막에는 사우나실이 달려있다. 오랜 시간 눈길을 걸으며 쌓인 피로를 뜨거운 열기로 풀기 위해 우리는 사우나실로 향한다. 사우나실은 화장실 바로 옆에 있다. 향긋한 나무로 만들어진 내부에는 사우나실을 데울 스토브가 놓여 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스토브를 작동시킨다. 기다란 스토브의 위쪽에는 작은 통이 있고 그 안에는 짙은 회색의 각진 돌덩이가 담겨 있다. 우리는 스토브가 뜨겁게 달궈 놓은 돌덩이에 기분 좋은 향을 내는 아로마 오일과 물을 붓는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오일의 향을 즐기며 우리는 사우나실에 있는 나무 벤치에 기대어 앉는다. 어느덧 사우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습한 기운을 가득 머금었다. 리아는 사우나실의 습도가 낮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돌덩이에 물을 붓는다. 나는 온몸에 힘을 빼고 사우나실의 나무벽과 벤치에 더 깊숙이 기대어 앉는다. 몸에 쌓인 기분 좋은 피로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기분 좋은 향을 가진 아로마 오일의 조화로운 협연이 나를 이완시킨다.
위스키를 가득 머금은 사우나실의 더위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 이 순간을 즐긴다. 사우나를 마친 우리는 기분 좋은 나른함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것을 느끼며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몸에 물기를 닦고 머리를 말린 다음 잠자리를 준비한다.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우리의 첫 번째 모험의 날도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할 또 하나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침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다. 짙은 검은색으로 물든 밤하늘에 초록빛 얼굴룩이 가물거리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무얼 보고 있지? 일렁이는 초록색 빛의 정체를 파악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설마 우리 위를 비추고 있는 저것은 오로라인 걸까? 오로라는 희귀한 자연현상이다. 아주 맑은 날에만 극지방 인근의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녹색 파도의 향연. 생애 한 번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몸에 남아있는 사우나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두꺼운 외투를 찾아 입고 오두막 밖으로 나간다. 조금 더 깨어 있어도 좋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장면이니까. 하늘을 뒤덮고 있는 오로라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온갖 환상으로 가득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같다. 유리처럼 투명한 별들이 수놓아진 하늘이 우리의 오두막 위에 드넓게 펼쳐져 있고 그 하늘을 바다 삼아 초록빛의 오로라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기다란 빛의 곡선이 나풀거리듯 하늘에서 진동하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불듯 초록빛 연막을 흔들며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자아낸다. 우아하고 느린 초록 오로라의 아름다운 움직임. 오로라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별들에까지 수 킬로미터를 뻗어나가고 있었다. 까만 하늘 곳곳에서 오로라가 가물거리다가 크게 진동하고 그러다 몇 초 만에 또 모습을 바꾸기를 반복했다. 리아와 나는 감격에 차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밤하늘과 우아한 자태로 하늘에서 뛰어노는 오로라의 모습을 감상한다.
이 마법 같은 자연의 선물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라플란드의 밤이 머금은 매서운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오히려 나는 따뜻하고 충만한 느낌을 받는다.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문하며 리아를 바라보는데 가물거리는 녹색의 오로라가 리아의 두 눈에 반사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정말로 이 믿기지 않는 자연현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이 순간을, 이 공간 자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눈에 담아두고 싶다. 수없이 많은 별에 둘러싸인 채 달이 밝게 빛나고 있다. 눈으로 뒤덮인 겨울의 풍경 위로 은은한 달빛이 비친다. 달빛 아래 겨울 풍경은 조용히 차갑게 빛나고 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오로라의 유희를 라플란드 여행 이틀 만에 경험하게 된 것은 분명 행운이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은 채 우리는 눈앞의 마법을 바라본다. 오로라가 이동하는 모습, 형태를 바꾸는 모습, 약동하며 밤하늘을 무대로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을 그렇게 20분쯤 흘렀을까? 오로라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잔뜩 상기된 채로 오두막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누인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루의 끝자락에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오늘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풍족했던 아침 식사와 늦은 일출,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 풍경으로의 산책, 작은 랩쿠엔 과자집과 맛있는 시나몬 번, 숙소로 돌아오는 길의 풍경,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우리를 맞이하던 자연, 평온한 모습의 살록무리와 사우나실에서의 휴식,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자연의 깜짝 선물까지. 나는 그렇게 마법에 걸린 북극의 오로라를 타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